저는 오늘 영광 교육과도 소담회, 2차 소담회를 3회를 보게 된 영광 교육참여위원회 국토기행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 만상, 아침부터 이게 웬일입니까? 네, 우리 선생님들 아직 출근 안 하시는 시간이기도 하고, 활동 전 시간이시기도 하고, 학교에서 근무하셔야 되기도 하고, 이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반 행사는 아니고 저희가 토론회 공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격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호우 교육장님 모셔서 환영사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장입니다. 오늘 그냥 여름에 논농사와 밭농사에 도움이 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무덥고 더웠었는데 무더운 날씨였는데 그래서 곡식들이 저도 텃밭을 문무산에다 조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말라지려고 해요. 오늘 비가 참 때마침 내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좋은 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비가 내리는 이 아침에 정말로 좋은 모임을 갖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네트워킹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참 교육장직을 수행하면서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기 교육참여위원회 끝날 즈음에 영광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교육 관련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을 수렴해서 여러 방면별로 여러 주제별로 논의를 해보자 해서 지금 이 모임이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미 2기 참여위원회가 출마를 했고 또 위원장님이 우리 국경진 위원장님이 되셨습니다. 저 열정과 저 에너지를 저희들이 교육에 많이 도움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1차 소담회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방과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방과후 교육 활동은 학교 내에서의 방과후 활동은 교육과정이 한 축이 되어 있고 그 방과후 교육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잠재적인 능력과 흥미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깨우쳐주고 그것을 진작시키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의 방과후 교육 활동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논의된 사항들을 아마 공유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우리 영광의 아이들이 방과후 활동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2차 소담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답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아이들의 요구를 가능한 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일은 우리 영광 아이들을 정말로 지속 가능하게 영광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25분이 모이셔서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니 저도 기대가 돼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켜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장님께서 저희 오늘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살짝 스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다른 토론회는 이제 발제자 있고 뭐 좌장 있고 해서 앞에서 발표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앞에서 발표하는 거는 10분 안에 끝납니다. 네. 내내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거고요. 우리 조장님들이 계십니다. 조장님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조장님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저희 교육참여위원회 위원님들이세요. 네, 김가람 위원님. 네네. 이분들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뭘 생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하시는 그런 그 조장 리더 역할을 하실 겁니다. 예, 1시간 동안 열심히 해주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맥락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데 너무 깜짝깜짝 놀라지 마시고, 네,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약간 좀, 네, 그 브레이크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인데 게임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주먹은 1, 시작. 주먹은 1, 가위는 2, 그렇죠. 보호는 3, 3입니다. 3, 3. 다시 주먹은 1, 가위는 2, 보호는 3.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할 것 같이 생긴 네, 우리 여러분들 보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공부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저랑 가위바위보. 자, 이거는 1, 얘는 2, 합치면 3. 이걸 빨리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6, 가위바위보 3, 가위바위보 2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많이 당황하셨죠? 네네네. 자, 옆에 한번 딱 불러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띨띨해 보인다.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내가 그냥 이긴다. 네, 자, 두 분, 네, 박수 한번 하시고, 자기 짝이랑 박수 한번 하시고, 네, 자기 짝이랑, 네, 자기 짝이랑, 네, 네, 자, 갑니다. 자, 하시게 되면 싸우는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룰을 한 번 더 숙지하고 하겠습니다. 자, 주먹은, 자, 자갈! 벌써 싸우고 있어요, 저 뒤에. 자, 주먹은, 가위는, 보는, 자, 갑니다. 자, 예선 유차전. 잘 더해보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몰라서 상품이 걸렸기 때문에, 이건 상품이 걸렸기 때문에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두 분이 하셨죠? 두 분 중에 이긴 사람 일어서 이긴 사람. 네, 서로 양보하시느라고. 네, 빨리 정하세요. 네, 이긴 사람 일어서 이긴 사람이 일어서. 네, 이긴 사람. 자, 빨리 두 명 일어나요. 두 명 일어나야 돼요. 무조건 일어나. 앞에는 네. 저 5조 한 명 왜 안 일어나요? 5조 대표 선수. 자, 조별 대표 선수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별 대표 선수. 자, 조대표 뽑기. 자, 잘 더해보자. 가위바위보! 자, 틀린다만 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앉으면 됩니다. 자, 자, 조대표 뽑으셨나요? 네. 이상한데, 일어서서 지금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자, 조대표 나오셨죠? 네. 자, 1조, 2조 준결승 갑니다. 잘 더해보자. 가위바위보! 3.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4조, 6조. 가위바위보! 네, 앉으세요. 이야, 보셨죠? 네, 이거, 암살을 엄청 잘하시네. 가위바위보! 해놓고, 이거, 너 앉아! 이렇게 다. 네. 자, 두 번. 가위바위보! 2. 가위바위보! 잠깐. 여러분, 예언을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있다! 근데 지셨어요, 심지어. 앉으세요. 지셨어요. 자, 결승전 갑니다. 세 분. 이번 결승전은 세 개를 내놓고 다 더하는 겁니다. 네, 바로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있죠? 네, 손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잘 더해보자. 가위바위보! 3. 잠깐, 어디 보면 들어가요? 여기죠? 예, 우리 1조에서 우승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기, 어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나 깜짝 놀랐네. 하고 막 부르고 있어요. 이 게임을 몇 번 해보시면 요령을 아시는, 빨리 걸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기는 룰이 있어요. 내기 전에 내 거는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게임을 못하시는 분은 자기가 내놓고 막 자기가 놀래고 너무 많이 컸어. 이거 메이저더라? 막 이렇게. 내 것도 지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내 거를 이해하고 상대편 거 이제 계산하고. 근데 아까 우리 그 4조 대표님은 진짜 빠르더라고요. 2, 4! 이렇게 바로. 네, 예언하시는 분, 빠른 분, 뭐 이렇게. 근데 눈치 빠른 분이 결국은 우승하셨습니다. 네. 이 게임은요, 내가 낼 걸 정해놓고 상대방 걸 잘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은 방과후에 대해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저희가 여기 어떤 분들이 모이셨냐면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가장 어려운 업무 하시는 선생님들.
맞나요? 네. 네,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 업무. 네, 정말 힘든데, 결국 끝나고 칭찬받기 참 어려운 그 업무. 또, 방과후 아카데미 선생님들 오셨어요. 중학생들, 네, 말 제일 잘 듣는 중학생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전쟁터 속에 사시는 분들. 또, 그, 방과후의 핏줄이죠.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이제 교육청에서 방과후 업무도 맡으시는 선생님도 오셨고요.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 일을 벌써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방과후 업무라는 게, 원래 아이들의 생각이 좀 반영이 되고, 의견도 반영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계획서는 연초에 나와야 돼요. 아이들 생각을 들을 틈도 없이, 선생님들이 끌고 나가야 되는 학교 선생님들 입장도 아이들 얘기를 다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연초에 계획이 나와야 되고, 강사가 섭외가 돼야 되고, 가능한 수업인지, 불가능한 수업인지 빨리 판단해야 되고, 사실 이 방과후 업무가, 어쩌다 보니, 내가 뭘 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급급해서 진행하는 사업, 사실 이게 그래서 더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소담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그럼 뭘 원할까?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야 내가 낼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뭘 내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대방의 가위바위보, 나의 가위바위보 한번 맞춰보는 그런 소담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이제 2차 소담회 주제는 현직자들이 생각하는 방과후 수업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한 달 전에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712명이 참여를 했고요. 이게 마감했는데 계속 돌아가서 800명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여기 끊었습니다. 제가 설문은 5일간 진행을 했고, 온라인 폼을 활용한 설문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영광 읍에 사는 청소년이 70.5%였고요. 기타 읍면이 29.5%에서 저희가 비율을 잘 맞춰가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 참여 어떤 유형을 하는지, 방과후 수업에 학생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어떤 방과후 수업 참여하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자발성은 어떤지, 선호도는 어떤지, 그리고 저희가 비대면으로 만약에 한다면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설문을 해봤습니다. 설문 결과입니다. 지금 참가하는 방과후 수업에서 학력 신청 프로그램은 한 명도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학력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학력 신청 개념하고 이 활동 개념하고 완전히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선생님들 몇 번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수업 한대요. 그러니까 영어 수업도 있대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방과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과후는 공부가 아니라 활동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너는 방과후를 왜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겠다는 사람이 39.8%. 이 설문조사가 왜 나왔었냐면 고등학교 중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압도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과후 시간에 방과후 활동 안 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들은 좀 학력에 부담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중학생은 그런 생각이 적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관심 분야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사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관심 분야입니다. 방과후 수업은 개인적인 그런 니즈들이 얼마나 충족되느냐가 수업 만족도의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걸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교육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혀 상관이 없고, 네. 또 방과후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개념도 적은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특히 아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족도는 이제 저희가 그래프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격차가 있어 보이는데요. 7.2하고 7.16, 그래서 7점대 초반 정도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비교적 만족한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방과후 수업을 긍정적이다라고 말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절 정도는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선생님 수업 내용이 좋아서 특기 격상에 도움이 되어서 일반 수업보다 편해서 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긍정적인 답변이 이랬는데 부정적인 답변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또 1위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개인의 인구가 얼마나 중요하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수업을 대하는 자발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자발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특기 특성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초, 중등 과정에 비해서 고등학생 과정은 이 욕구가 다른 것 같아요. 대학생은 고등학교 인문계는 이제 취업을 되고 특성화고도 사실 요구하는 좀 인문계는 진학이 되고 특성화고도 사실 진학에 대한 욕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고등학생들이 올라가는 걸 봐서는 다행히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많구나 해서 저는 학생들한테 좀 고맙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 프로그램 다양성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학생들 중에 읍면고등 학생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 수가 적을수록 다양성이 떨어지고 이제 그 학년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해진다. 근데 제가 이 운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숫자가 적은데 막 이 반을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확장해달라. 자율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선생님이 좀 흥미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학교 밖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소수 의견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영광의 방과후 수업의 가장 인기 수업은 체육 수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뛰어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술 활동. 세 번째가 이제 예술 실과 활동이었고요. 이 공부에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언어, 수학, 사회, 과학 활동. 그나마 과학이 좀 체험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응답이 있었고요. 학력 신장을 하겠다는 게 고등학생에서 조금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 이제 중학교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는 체육 활동, 예술 활동, 실과 활동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소수의 반도 놓치고 할 수 없으니 이걸 어떻게 수준 높게 소수에 있는 각 학교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모으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비대면에 대한 방법은 어떨까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비대면 수업에 대한 찬성도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왜 낮은가라고 물어봤더니 장점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높았고요. 단점은 수업 집중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던 비대면 수업의 그 양상이 학교 수업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흥미가 있는 방과후 수업은 어땠을까? 이건 좀 다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 저희가 다양성을 가지기 힘든 농어촌 지역 현실에서 각 학교에서 몇 명씩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A 지역 아동센터 2명, B 지역 아동센터 2명 이러는데 각 프로그램을 거기다 다 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그 작은 아이들도 관심 분야에 있는 수업을 우리 지역사회에 한두 클래스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거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수에 대한 문제를 좀 극복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비대면에 대한 설문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토론 주제를 5가지로 그때 토론을 했었어요. 학생들하고. 그때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때 학부모님도 계셨고 이제 선생님도 계셨지만 학생들 의견을 많이 듣는 형식으로 5가지를 토론했습니다. 다양한 방과후 주제에 대한 추진 방법, 하고 싶은 프로그램 기획한 학생 참여 방법, 예술, 체육, 실과 분야 활성화 방안,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 가능성, 그리고 이런 새로운 방과후 수업 시스템을 운영하는 마을교육 친화 추진을 위한 교육 중간 조직에 대한 역할은 뭘까? 5가지 토론을 해봤었어요. 토론 결과입니다. 방과후 수업의 다양성에 대한 의견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안 물어본다라는 거죠. 수업하기 전에, 센터가 운영되기 전에 아이들한테 뭘 할지 물어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가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 뒤에 따른 21%가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 사실 게임하겠다, 자겠다 이런 것도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 수업에 좀 좋은 우수 사례들을 아이들한테 몇 가지 알려주고 이런 수업도 있어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걸 선택해서 좀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다양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학생 방안인데 의외였어요. 압도적으로 학생 방과후 기획단이 있어야 된다.
전체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고 의견을 받아서 뭔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이 학생 중심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대목에서 저도 이제 많이 제 나름대로의 감동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교육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야 삶의 주인도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육이 선생님들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가다 보니까 애들이 이 자기 주인된 삶을 하는 경험들을 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해도 좋으니 아이들의 생각이 반영이 돼서 시도가 되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네, 아마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수업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학교 안에서는 해결이 안 난다. 학교 밖에 있는 시설, 전문 시설을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 현장에서는 상당히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죠. 왜냐면 방과후 수업이 학교 내의 일인데, 그 학교 내의 일을 학교 밖으로 나간다는 건 학교에서는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학생 안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무료학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반대로 그때 이제 인터뷰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원래 학교 끝나고 학원 다 갑니다. 다 알아서 걸어서 갑니다. 방과후도 그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아이가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까 앞전에 방금 말씀드린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했던 제 생각이 좀 창피해졌어요. 어차피 한 시간 끝나면 나갈 건데, 그러면 방과후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는 어떨까? 그래서 학생들은 다양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을 교육에 대한 니즈들이 높더라. 예,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있는 수업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 강사가 활동에 좀 참여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방과후 수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 조직의 역할이 무엇일까? 근데 그 의견을 4가지가 나왔었는데, 투표에서는 민간학 협의 체계를 구축을 하는 그런 중간 조직을 만들면 좋겠다. 왜냐면 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입장, 교육청에서 사업 진행하는 입장,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입장,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중간에 조율하는 조직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역에 있는 자원 활용이나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에서 가장 높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2차 토론 주제는 1차 토론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과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 학생들은 이제 기획단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의견을 주기도 했고요. 의견 수렴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 의견을 반영해서 방과후 수업을 기획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학생 기획단을 운영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학생 기획단이 만들어지면 어떤 역할을 하면 학생들이 더 그 활동을 통해서 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세 번째가 학교 밖 공간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다는데, 그렇게 학교 밖 공간을 활용해서 방과후 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네 번째, 민간학 협력의 마을교육 중간 조직의 형태를 만약에 간다면 그 형태와 기능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 4가지 토론 주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에 한번 보시면 조별 토론 주제가 있습니다. 1조는 방과후 수업의 학생들 의견 반영, 방과후 기획단 운영과 역할. 1번, 2번이 1조죠. 2조도 3번, 4번. 3조는 1번, 2번, 4조는 3번, 4번. 5조도 1번, 2번 이렇게 토론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토론 주제가 딱 요거만 하세요 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토론 주제 2가지 딱 끝내시고 나면 각자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토론 중에 저희가 답 안 나오는 토론이 있고 답 나오는 토론이 있거든요. 답 안 나오는 토론이 뭐냐면 이건 문제예요 라고 말하면 답이 안 나와요, 토론이. 그러니까 문제를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얘기해 주셔야 토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 조의 최종 의견이 되면 그 내용, 토론 내용을 발표하시고 토론회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론 주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주제에 따라서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럼 포스트잇에다가 키워드를 쓰세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설도 다양성이야. 그러면 다양성에 대한 의견을 주기 위해서 뭐 선진지 견학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간다면 그거에 키워드를 써서 딱 2개씩 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쭉 붙이고 나면 키워드를 붙이신 분 얘기를 쭉 들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다 들어보는데 그때는 질문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뭔지 쭉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더 좋은 의견이다 서로 질문이 있으면 그 2차로 나누고 이 나온 의견에 대해서 바로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투표를 할 겁니다. 조 내에서 이 의견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발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장님이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발표하시면 되고요. 조장님이 꼭 발표 안 하셔도 됩니다. 조 원인 중에서 발표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각 주제 그리고 자율 주제 마지막 자율 주제는 방과후 수업 교육에 대해서 나 하고 싶은 말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세 번째 주제로 나누셔서 발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장님들 이제 주제하에 조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별로 토론 시간은 저희가 11시 40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1번부터 시작하죠. 네, 전통적인 번호 1번. 네, 1조 우리 조장님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1조 조장을 맡은 금남초 최철호입니다. 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도 배가 바쁘기 때문에 1번 우리 그 의견을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개를 제시합니다. 자율 동아리를 공모해서 애들이 조직 운영하는 것처럼 방과후 프로그램도 이렇게 공모하고 자율 동아리 형식을 빌어서 운영을 하자, 조직하자. 그리고 그 방법은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는 또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의견함을
이렇게 제시하듯이 온라인상에서 의견함, 즉 오픈 채팅방을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거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시키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방과후 기획단이요. 네, 방과후 기획단 운영이었습니다. 자,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 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한 그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을 하되, 그 조직 구성원들은 그 학교 안에서 기존 조직, 학생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연합 학생회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지만 별도로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 학생들이 기획단에서 해야 될 역할은 이와 같은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자율동아리 공모하는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의 그 공모, 이런 것들을 그 기획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조 발표자 유일만입니다. 저희도 두 가지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고요. 첫 번째는 학교 밖 이제 방과후 활동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들 활성화 방안이었고요. 가장 한 세 가지 정도 의견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그 공공 민간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활용을 하기 위한 플랫폼들 구성이 필요하다. 이 지역 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관과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센터, 뭐 메이크 스페이스, 청풍공원 등등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할할 수 있는 중간자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요리, 놀이터, 축구, 특히나 뭐 체육시설 관련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지역 시설들과 논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수 의견 두 가지로는 학교마다 각 동아리 활동들이 있는데 좀 연합 동아리로 학교를 넘나드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간의 연합을 할 수 있는 연합 동아리 활동이 하나, 학교 밖 뭐 활동이 하나로 있었으면 좋겠다와, 실제 학생들이 요구하는 공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겠다. 저희가 이렇게 논의해서가 아니라 그 학생들이 직접 요구하는 공간과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학교 인근의 마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도 마을 연계, 이 정도까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그 민관화 협력을 할 수 있는 마을교육 중간지원 조직은 어떤 역할과 모습이어야 될까에 대한, 사실은 거의 한 가지 의견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요. 가칭으로 뭐 방과후 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민간하게 같이 들어와서 의견은 그래도 민간의 무게중심이 있어야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산 편성 집행, 그리고 한 가지는 학생들의 니즈가 꾸준하게 상시적인 구조로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꼭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학생들이 직접 와서 그 뭐 방과후 기획단이랄지 이런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친화적인 공간 구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소수 의견으로 학생 다수가 이제 학교 밖 활동들을 대부분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활동을 통제하고 안전을 유지시키는 활동들이 사실은 굉장히 손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학교나 아니면 이 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기능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지성중학교 방과후 담당교사 이기택입니다. 첫 번째, 방과후 수업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의 방법인데요.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설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설문 방식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타이틀은 행정적 성격의 탈피입니다. 우선 첫 번째, 종이 설문 이제 그만하고 온라인 설문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문항의 그 문구를 보면 어떤 거에 만족을 했습니까? 도움이 됐습니까? 향상이 되었습니까? 이런 문항들입니다. 보다 더 실질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각도로 접근하는 문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는
설문의 횟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도교육청에서 한번, 영광지역청에서 한번, 학교 자체에서도 학기별로 또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은 문항의 만족도 조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죠.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완전한 센터 중심의 방과후 학교 운영입니다. 가령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가 아니라 영광 지역 방과후 학교, 이런 식으로 완전한 센터 중심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온라인 수강 신청을 영광 지역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겠죠. 근데 이건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고 머나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진짜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가 가능해질 겁니다. 하지만 수강 신청을 수합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강사를 섭외하거나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자율성은 키워질 수 있으나 학교의 자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진다면 관내 방과후 학교 발표대회, 연구대회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발표할 거는 이제 청소년 방과후 기획단 운영과 역할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는 좀 역할에 대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쓴 건데요. 이게 과연 보기 좋은 떡일 것이냐 아니면 먹기 좋은 떡일 것이냐를 되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실제적인 운영의 주체가 청소년들이 과연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아이들 중심으로 갈 수 있게 정해야 할 거라고 저희가 먼저 얘기해서 청소년 기획단의 권리와 의무가 필요한 부분이다.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방과후 기획단이 정말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역할에 대한 건데요. 기획 권한을 주자. 근데 그게 예산이 포함된 기획 권한을 주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획단이 되면 뭐 프로그램을 조사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거나 하는 역할들 전부 다 이 기획단에서 해야겠다는 의견을 나눴고요. 두 번째 역할은 중간중간 평가하는 것도 기획단이 해야 한다. 모니터링, 주기적인 모니터링단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의견은 기획단이 사실은 이게 정착을 하려면 결국 청소년 중심이 되려면 이 기획단 운영을 1년씩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수의 비율은 차년도에도 같이 이제 다시 기획단 2년 운영하면서 그런 기획단의 운영의 노하우나 아니면 이거의 청소년 중심이라는 거를 교사나 저희 중간 조직이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렇게 문화같이 이렇게 대물림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 스스로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조 발표를 맡은 민들레 수상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입니다. 이연옥입니다. 잠깐만요. 저희 주제 예, 저희는 사조 주제가 학교 밖 공간을 활용하여 방과후 수업을 활성화하는 방안하고 민간 협력 마을교육 중간조직 형태와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나왔던 키워드들이 폐교, 마을교육, 주말교육, 스포티움, 그 다음에 물무산 행복습, 네트워크, 집합, 센터, 자원연계. 네, 지금 키워드에서 보시다시피 모두 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것을 하여서 가야 된다는 방향은 동일하게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대두됐던 것이 중간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이 키워드 속에서 도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질문은 여기서 중간 조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근데 그 이전의 질문이 이런 네트워킹, 마을교육, 폐교 활용, 뭐 자원 활용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조정하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질문으로 대두가 되더라고요. 과연 누가 조정할 것인가. 서로의 이해가 상충하고 각 개별 집단들이 본인들의 이제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욕구도 있지만은 집단과 조직의 욕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래서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저희가 이제 생각한 중간 조직의 역할과 또 하나는 과연 실현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이제 질문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계속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집합화 시켜놓고 막 이렇게 대량화 시켜놓고 물량 막 쏟아붓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교육에서도 역시나 그런 이제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소그룹 욕구, 다양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그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수요자 중심의 다양성, 그리고 그랬을 때는 시간과 조직이 유연하지 못하면 실현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저희도 뭐 폐교 앞에 2조에서 말씀하셨듯이 폐교 자원을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뭐 스포티움을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또 자연에 있는 숲을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나왔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시간과 조직의 유연성을 갖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것들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역의 이런 자원들을 연계하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연계를 할 때 조정하고 공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중간 조직이 당연히 그리고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실현하는 중간 조직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 연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델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모델이 전체 연관을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작은 단위라도 모델링을 하나 만들어서 이 모델링을 시범으로 해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면은 참여도 할 것이고 그 안에 갈등 조정하고 협력하고 이런 역할들이 실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영광이 교육을 메카로 해서 지역 분권이라든가 지방자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큰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좀 더 큰 그림으로 나갈 수 있고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해보는 걸로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5조에서는 그 1~3조와 마찬가지로 방과후 수업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영광군 청소년 방과후 계획단의 운영과 역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현실성 있는 내용들만 하다 보니까 좀 짧게 나왔는데요. 먼저 방과후 수업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에서는 앞서 조들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설문조사 방법이랄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희는 그 시기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가미가 되었습니다. 즉 N차년도에 뭔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해 초에 받는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 전 학기라든지 전년도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계획을 탄탄하게 세워서 실행될 수 있게 해보자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전조사 과정에서 학급회의라든지 학년회의가 병행이 되어서 회의록을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남겨놓으면은 훨씬 더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방과학교 기획단에 대해서는 좀 고민되는 게 있었습니다. 개인적 의견이기도 했는데 과연 이 기획단에 참여했을 때 참여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뭐 혜택이랄지 장점이 있을까 그런 게 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라면은 훨씬 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었고요. 그 방과학교 기획단에 만약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는 그 학생이 이제 학생이겠죠. 참여한 학생이 운영을 하는 쌤과 함께 담당자와 함께 의견도 제시하고 실제로 참여를 하면서 어떤 교육 대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같이 가는 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사례로서 의견을 냈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결국에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실제적으로 반영되고 추진되는 게 전혀 없어져 버린다면은 그 다음에 그 후속적으로 참여하는 결과가 거의 없을 거라는 좀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상 오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되셨죠? 투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완료합니다. 자, 첫 번째 직접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방과 후 수업에 대한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영광 지역 통합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기능이 흩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16분 투표해 주셨고요. 자유로 동아리 공부했으면 좋겠다. 5분 투표해 주셨고, 의견 수렴을 온라인으로 반복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게 온라인 투표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3분. 예. 방과 후 경진대회 한번 하자. 1분. 예. 그리고 전년도 의견 수렴 시스템 운영하자는 발표하신 분도 투표를 안 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것 같은데, 예, 이게 당해년도에 바로 진행하는 건 어려운 문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투표할 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방과 후 교육단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압도적인 질문은 안 나오고 의견이 많이 나눠졌습니다. 일단 7분이 학생 중심 조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기획단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고, 3번은 예산이 필요한 기획 권한을 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왔고요. 기획단 학생 인센티브 필요하다 3명, 복수년도 임기 운영으로 다음 차년도까지 역량이 연결돼야 된다. 예, 2분 계셨고, 지도자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사실 이게 내부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1분 의견 주셨고, 주기적인 모니터 활동, 사실 평생교육 사업 쪽에서는 이 모니터가 점점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가지고 수업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결국 방과 후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세 번째 의견입니다. 학교 밖 공간을 활용한 방과 후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가장 높은 14분이 공공기관 활용을 하기 위한 플랫폼 중간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두 번째 의견으로, 중요하죠. 조정과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센터가 자원만 연계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새로운 제도를 저항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갈등과 조정의 역할들도 같이 가야 된다고 했고요. 나머지는 소수 의견으로 1분, 2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민간학 협력의 마을교육 중간조직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영광군 방과 후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14분 응답해 주셨고요. 7분 하는 거 좋은데 시범 사업 하자. 갑자기 시작을 하면 이게 혼란이 올 수 있으니 단위 학교가 됐든 아니면 청소년 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시범 사업 해보자 라고 하는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교육단 활동 공간을 확보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간이 있어서 자기들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4가지에 대한 토론회를 거쳤는데요.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강조가 너무 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중간 조직에 대한 욕구들이 막 튀어나왔어요. 이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자료가 모아진 것 같고요. 벌써 저희가 한 700명의 학생의 의견, 한 25명의 학생과 학부모 의견, 그리고 지금 우리 방과 후 우리 전문 영역의 선생님들의 의견 다 모아봤는데 점점 바늘처럼 날카롭게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인 지점이 저희가 정책 제안 낼 수 있도록 잘 자료 만들어서 저희가 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점심 식사 시간인데 늦게까지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네. 영광교육 가족과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 허호입니다. 오늘 영광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영광교육의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담회를 2차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1차에서는 영광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들었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아카데미,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영광교육지원청
방과후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서 지난번 논의됐던 요구사항들을 실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영광의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영광교육의 틀 안에서 보람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의견과 관계자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영광교육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선생님들,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소담회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차 소담회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날씨도 굿인데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시간이 워낙 짧아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대로 모이지는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후로도 또 이 다른 활동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돼서 예, 되게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특히 교육에 대한 이게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좀 급하시. 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아,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예. 예, 오늘 2차 소담회를 하고 보니까 정말 영광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많으신 분들이 참여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앞으로 영광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론 과정에서 중간 조직의 중요성이라든가 실현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지성학중학교 방과후 담당교사 이기태입니다. 오늘 소담회 때 방과후 학교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방과후 학교 활동은 현행 교육과정상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수요자 중심의 교육, 그 다음에 보다 더 실질적인 교육, 이런 기회들을 창출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광해룡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방과학과 담당교사 최대욱입니다. 오늘 영광가족, 영광교육과정 소담회를 통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방과학교 담당자, 방과학교 선생님들, 여러 관련 분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본 것 같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에서만 있었는지 저는 여러 다른 계층이라든지 다른 형태들의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영광 지역이 앞으로 훨씬 더 방과학교에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자리 많이 마련해 주시고요. 오늘 뜻깊은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